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김양근입니다. 오늘은 교직 실무 마지막 수업인데요. 14번째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수업에서는 크게 몇 가지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, 첫 번째로는 우리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시험. 시험은 제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들을 고려해보고 또 생각을 해봤을 때, 이 교직 실무라는 과목의 특성상 실제로 교직에서 일어나는 실제 업무들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암기해서 쏟아내는 형태로 시험을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렇게 시험을 안 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, 그러려다 보니까 결국에는 논술 문제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되었습니다. 논술 문제에는 이제 몇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, 진짜로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을 정리하는 글쓰기를 하는 문제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실제 교실 상황에서 일어났던 사례들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,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겠느냐라는 이런 케이스 스터디 같은 문제들도 출제를 할 예정입니다. 근데 뭐 사실 이 명확한 정답이 있다고 보긴 어려운데, 제가 이제 이 채점 기준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, 어, 일단 처치가 교육적인가 하는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배운 그런 교육의 원리들이 잘 적용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들도 살펴볼 예정입니다. 그리고 어떤 논리가 명확한가 하는 부분들, 이렇게까지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 이 파트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,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 정답이 있을 수는 없지만, 거기서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육 철학이라던가 아니면 교사의 태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답안을 작성하시면은 제가 잘 작성한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, 이제 채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험은 제가 다음 주 월요일, 그니까 다음 주 월요일, 잠시만요. 날짜를 한번 보고, 오늘이 이제 이 강의가 올라가는 날이 23일이니까 시험은 30일, 11월 30일 00시 00분에 제가 이제 문제를 올려드릴 거고요. 시험 제출은 23시 59분까지 호서 edu evaluation 네이버.com, 여러분 항상 제출하시던 그 메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. 제가 이 작성 양식이나 분량 이런 것들은 다 정해서 이때 이제 공유를 드릴 거고요. 요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. 요거 제출하실 때 시험지도 제출을 하셔야 되지만, 우리가 그때 이제 하기로 약속했었던 학습 노트도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. 요거 이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은 제가 이거 보고 또 채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이 이제 한 학기 동안 교직 실무 수업을 들었는데, 교직 실무라는 교과목은 교과목을 운영하는 거 이외에도 학교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, 그리고 교사가 다양하게 운영해야 하는, 또 수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. 학급을 운영하고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 행정 일들을 하고 진로 지도 같은 것들도 하고요. 이 모든 것들을 폭넓게 아우르는 수업이었습니다. 실무라는 이름이 주는 것처럼 수업을 운영하는 중에 어,
제가 이제 수업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. 음, 일단 교실 상황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었고, 또 음,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교육이라는 것이 교실 상황에서 교육을 한다는 것이 되게 쉽지 않다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고려하면서 제가 수업을 했는가 하는 부분들도 여전히 좀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. 또한 제가 그 교직 경험이 별로 없다는 거, 학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하게 될 학교에서의 어떤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보다 뛰어나지 않다는 점, 여러분들보다 더 뛰어나지 않다는 점,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여전히 약점으로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면 생생한 교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을까를 좀 잘 못했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자료들을 마련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할 예정이고요. 어, 아무래도 교사가 겪는 고충을 제가 전부 이해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이제 마지막 수업이니까 여기까지 제 짧은 소회를 마치고 이 수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. 오늘 올라오는 이 수업은 시험과 어떤 일부 교과 내용이 이제 들어있는 거고요. 제가 이제 앞에서 그 학교 경험이 제가 별로 없다고 했잖아요. 근데 이제 제가 그 사범대를 나왔기 때문에 주변에 교사인 친구들은 있거든요. 교사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을 이제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. 그래서 이 인터뷰를 종합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를 드리고 요거는 아마 한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제가 이거 공유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교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.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. 이 피그말리온 효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? 어떤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가 있었는데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조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. 근데 이제 자기가 어떤 사람을 조각했는데 여성을 조각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야. 그래서 이 피그말리온이 이 조각하고 사랑에 빠졌습니다. 그래서 간절히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. 아무것도 못하다가 여기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이 여자랑 결혼할 수 있으면 좋겠다. 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여신인 아프로디테가 와가지고 여자로 만들어주고 결국 둘은 사랑에 빠져서 다시 조각을 하게 되었다. 이런 이제 그 그리스 신화가 있죠. 그 신화가 있는데 요거를 보고 이제 이런 걸 알게 된 거죠.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면 간절히 기대하고 어떤 걸 바라면은 그게 이제 이루어진다 라는 것들을 알게 된 겁니다. 이게 이제 교사로 내려오면은 한 교사가 학생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사랑의 말들을 해주고 이러면은 이 학생은 이 교사의 관심을 받아서 이 사랑을 다시 또 하나의 인격체로 돌아올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을 이제 설명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.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하는데요.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다,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진짜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계속 생각하면은 진짜로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. 저 같은 경우에도 아무도 안 될 거라고 했지만 혼자서 계속 이제 나 교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니까 어느 날 이제 교수가 돼 있었죠. 사실 저도 이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됐습니다. 이것처럼 학생들로 하여금 너희가 계속 그러니까 사실은 네가 지금은 빛나지 않지만 네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교사가 알려주면 이것들을 받아서 더 꽃피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걸 하는 사람이 바로 교사가
역할이고 교사가 이런 것들을 해줘야 학생들은 그 무의미했던 본인의 삶을 깨닫게 좀 새롭게 개척해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. 이 자니링언과 마한나라는 이야기는 어떤 논문에서 읽은 내용인데 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마한나라는 그 요 위에 거 잠깐만 조금만 더 설명하고 가볼게요. 여러분 그 인디언 기우제라는 거 아시나요? 인디언 기우제. 인디언 기우제는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다고 하죠.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이 말처럼 결국은 학생들을 향해서 너는 될 수 있다. 이거를 끊임없이 이 학생이 성공할 때까지 이 학생이 달성하고 싶은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도와주고 그 양분을 제공하다 보면은 이 학생이 결국은 성공할 수 있다. 이런 얘기들을 더 하고 싶었습니다. 네, 다시 넘어와서 자니리건과 마한나 요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이 마한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이 어떤 인디언 마을의 아가씨인데요. 천방지축이고 뭐 말썽꾸러기인 아가씨였습니다. 근데 이제 이 부족에게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은 이 남자가 있을 때 어떤 한 남자가 시집을 결혼을 하려면 그 아내를 데리러 올 때 소를 가격으로 지불하는 그런 이제 풍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. 근데 이제 뭐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 이렇게 이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불만이 많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그냥 그 설화라는 점에 여러분들이 기준을 두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이 결혼을 할 때 소로 가격을 지불하는데 보통 소 2마리 정도가 평균적으로 지불되는 가격이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그 마한나라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방지축이라고 했잖아요.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저거는 시집 못 갈 거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막 그런 얘기도 하는 거죠. 아유 저거 소 한 마리도 아깝다. 소 안 주고라도 데려갈 수 있다.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근데 그 부족에 있었던 최고의 인기남, 그 가장 덕망이 있고 가장 인기가 많았던 용사 자니 링언이 이 마한나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. 아, 속값을 아끼려고 저러는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. 근데 이 자니 링언은 이제 이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마한나랑 결혼을 하겠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마한나의 부모는 소 2마리를 가격으로 제시를 합니다. 내심 이렇게 높게 딱 부른 다음에 못하겠습니다 하면은 가격을 깎아서 한 마리라도 받을 속셈으로 이렇게 소 2마리를 불렀던 건데요. 이 자니링언이 이 말을 듣자마자 대노하면서 무슨 소리냐 나는 마한나처럼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을 본 적이 없다 라고 하면서 이거보다 훨씬 많은 수의 소를 부르게 됩니다. 소 7마리를 주고 데리고 가겠다 라고 하고 소 7마리를 주고 마한나를 데리고 간 거죠.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. 어떻게 소 7마리를 주고 이 마한나처럼 천방지축 말썽꾸러기를 데리고 갈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1년 뒤에 이제 어느 지역에 갔다가 돌아온 자니리건과 마한나를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해요. 이 마한나의 모습이 거의 어떤 여왕의 품격을 지닌 어떤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 왜 옛날에 그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에도 보면은 그 어니스트가 그 바위 조각을 보면서 누가 저렇게 인자한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가 그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잖아요. 그것처럼 이 자니링언이라는 사람이 마한나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그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대해줬을 때 그 사람이 진짜로 여왕처럼 바뀌고 이 사람이 어떤 그 품격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교사가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그 존재를 인정해주고 그 가치를 인정해줄 때 이
학생이 더 좋은 사람으로서, 좋은 인격으로서 성숙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여러분, 교사가 그렇다고 해서 교사는 사람인가요? 아닌가요? 사람이죠.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인식이나 가치관을 완벽하게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.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인격의 절반, 이 사람 인생의 절반은 교사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볼 수 있을 만큼 교사의 어떤 지위나 교사의 어떤 한마디는 소중한 것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이렇게 다시 생각하는 거죠. 그래서 다시금 돌아갈 수 있게끔, 다시금 발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교사라는 직업이 되게 소중하다.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.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험은 이렇게 논술형으로 나오고 시험 시간은 12시간이다. 그래서 이 안에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된다. 그리고 이 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학습 노트도 같이 제출하셔야 된다.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오늘 올리는 영상 이외에 하나 더 올릴 텐데 그 영상은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에 현직 교사들 인터뷰한 내용을 좀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